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살이 시작한 지 올해로 10년 차 된 40대 초반 두 아이 엄마입니다. 10년 전 오늘 지긋지긋한 서울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제주도로 이주했습니다. 남들은 제주도에서 살아보는 게 소원이라며 저희에게 부럽다는 말을 하곤 하는데요. 저희 부부가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만큼 오랜 시간을 보낸 고향 땅을 뒤로하고 제주도로 이사 온 데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 도피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를 그저 돈벌이 수단,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시댁 식구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모르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저희 부부도 치를 떨었고 모든 생활을 정리하고 미련 두지 말자며 시댁 식구들과 인연을 끊었답니다. 평생을 시댁 식구들 눈치 보며 제대로 기 한 번 못 펴고 살던 남편. 그리고 그 진흙탕 속에서 남편을 건져준 제 사연. 도대체 어떤 사연을 가진 건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저희 부부에게 잊지 못할 기억을 안겨준 기막힌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얘, 너 지금 어디니?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내가 우리 희성이 점심 준비해두라고 했어, 안 했어? 어머니, 저 지금 장 보러 나왔어요. 사거리에 있는 마트에 왔거든요. 어머니가 장 봐두라고 하셔서. 너는 하나는 알고 열은 모르는구나. 내가 누누이 말했잖냐. 사람은 밥심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이야. 우리 희성이 공부하다 배고파서 학습 능률 떨어지면 네가 책임질 거야? 어머니, 제가 미처 생각 못했네요. 얼른 들어가서 도련님 식사 준비할게요. 너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우리 아들 굶겨 죽이려고 작정을 한 게야. 아, 형수님, 저 배고파요. 2시간 있다가 학원 가야 하는데 빨리 와서 장어덮밥 해달라고요. 아이고, 우리 아들, 엄마가 며느리 관리를 못했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형수님이 맛있는 장어덮밥 해줄 거니까 그거 먹고 공부 열심히 하고 와요. 아, 엄마 그러게 내가 진작에 가정부 드리자고 했잖아. 사람 피곤하게 이게 뭐야. 나 한참 예민한 시기인 거 몰라? 도련님, 지금 바로 갈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줘요. 금방 가서 해드릴게요. 재료 손질은 다 해두고 와서 금방 차릴 수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요. 배 많이 고프면 냉장고에서 요구르트 꺼내서 먹고 있을래요? 야, 너 빨리 가라고. 우리 아들 배고파서 백가죽이 등에 닿을 지경인데 천하태평이네. 어휴, 이래서 근본도 모르는 것들은 쯧쯧. 죄송해요. 최대한 빨리 갈게요. 여보, 바빠? 점심은 챙겨 먹었어? 먹었지. 좀 전에 도련님 학원 보내고 나도 밥 먹고 이제야 한숨 돌리네. 희성이가 고3이라 한창 예민한 시기인데 당신이 애 많이 써줘서 고맙네. 어린 시동생 챙기느라 힘들지? 아니야. 집에서 살림하는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뭘. 그나저나 점심시간에 쉬지 않고 왜 연락했어? 무슨 일 있어? 아니, 무슨 일은 팀원들이랑 밥 먹고 커피 한잔 하는데 당신 달달한 바닐라 라떼 좋아하잖아. 갑자기 생각나서 연락했어. 어이구, 회사 일로 바쁜데 내 생각도 다 해주고. 내가 우리 남편 덕분에 힘이 난다. 당신 매번 그렇게 본가에 가는 거 안 힘들어? 힘들지 않아. 나야 당신 내조하면서 살림하는 사람인데 집도 가깝고 겸사겸사 하는 거지 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나 살림 체질인 거 알잖아. 우리 여보는 너무 긍정적이야. 이래서 내가 첫눈에 반했지. 하하하하. 팔불출이네. 어머니 친구분들이랑 저녁 드시고 온다는데 도련님 저녁 준비만 해두고 나도 집으로 넘어갈까 해. 오늘 일찍 퇴근하는 날이지? 응, 패밀리데이잖아. 퇴근하는 길에 오랜만에 옛날 통닭 사갈까? 맥주 한잔 할래? 좋지. 그럼 이따 집에서 봐. 저와 남편은 말도 잘 통하고 생각도 잘 통하는 사이입니다. 누가 봐도 천생연분이라고 할 정도로 말이죠. 철없던 중학생 시절, 한참 사춘기였던 저희 둘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며 사이가 가까워졌어요. 연애라고 할 것도 없지만 서로에게 의지하며 학창 시절을 보냈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결혼한 케이스입니다. 사실 시어머니는 남편의 친엄마가 아니에요.
남편이 중학생이던 시절 시어머니가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시아버지가 1년도 안 되는 시점에 재혼을 하셨는데 알고 보니 두 분이 부적절한 관계셨다는 겁니다. 남편은 착하기 그지없는 순둥이 스타일인데 당시 시어머니의 부재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컸던 탓인지 그땐 지금의 시어머니가 시동생과 함께 가족이 되어준 게 너무 고마웠대요. 불륜 관계였다는 사실도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이미 같이 살기 시작했고 큰 분란 일으키면 그나마 남아있는 행복도 깨질까봐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반대로 저는 갓난아이 시절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친정엄마 혼자 어렵게 저를 키우셨어요. 그래서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고 대학도 장학금 받으면서 다녔는데 생계를 위해 학업보단 일을 해야 했습니다. 낮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잠을 포기하며 저녁엔 물류센터에서 고정 근무를 했어요. 그러다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된 건데 솔직히 없이 결혼했고 시아버지가 거의 모든 지원을 다 해주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를 봐오셨던 터라 다행히 예뻐해 주셨고 제 사정도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저는 그 감사함을 잊지 않고 더더욱 시댁에 헌신하며 살았던 거고요. 누가 보면 식모살이 하는 거 아니냐는 말까지 했지만 이렇게라도 갚으며 살 수 있다면 더한 것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아버지 귀국하시는데 모처럼 가족들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할까요? 나쁠 건 없지. 어디서 먹을 거니? 아버지 좋아하시는 갈비집 있잖아요. 거기 어떠세요? 아니면 한정식 집이요. 오랜만에 한국 오시는 거라 한식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래, 그럼 그 한정식 집으로 가자. 네 아버지 오후 비행기로 온다니까 저녁 시간 맞춰서 예약해라. 오랜만에 아버님 뵐 생각하니까 떨리네요. 이제 아예 귀국하신다고 들었는데 시댁에 더 자주 와야겠네요. 너 무슨 꿍꿍이 있는 거 아니지? 혹여나 허튼 생각 갖고 있는 거면 애초에 안 하는 게 좋을 거다. 네? 꿍꿍이란요. 오랜만에 아버님 뵈니까 좋아서 그런 건데요. 2년 만에 뵙는 거잖아요. 한국 음식 많이 그리우실 테니까 제가 자주 찾아뵙고 식사 챙겨드리려고요. 역시 당신이야. 우리 가족 생각해주는 거 당신밖에 없는 것 같아. 고마워. 아버지 되게 좋아하시겠다. 누가 보면 우리는 뭐 네 아버지 가족 아닌 줄 알겠다. 너희 허튼 수작 부리면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어머니, 저희가 뭘 어쩐다고 그러세요. 아버지 한국 오시면 예전처럼 다 같이 어울려서 지내고 그래요. 이 사람도 별 뜻 없이 한 말인데 너무 의미 부여하지 마시고요. 웃긴다 정말. 아무튼 알았다. 네 시아버지 오고 내가 지켜볼 거야. 그 양반이 있든 없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너희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세아가 너 알겠니? 네. 어머니 저 다른 생각은 없어요. 걱정 마세요. 그렇다면 다행이구나. 그나저나 이번 주 수요일에 우리 희성이 모의고사 본다는데 공부하느라 진이 빠지는 모양이더라. 기운 좀 내게 보양식 좀 해먹이자. 네, 그렇게 할게요. 삼계탕 같은 건 안 먹으니까 지난번처럼 장어덮밥 같은 거 할까요? 그래, 네가 알아서 준비해. 시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이셨어요. 2년 전 중동 지역에 파견을 가셨다가 귀국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다들 시아버지가 어렵다고 하는데 저에게 시아버지는 친아버지 같이 한없이 다정하고 듬직한 분이셨거든요. 하루라도 빨리 뵙고 싶었고 저를 정말 며느리로 인정해 주시는 분이라 남다른 기대가 있었어요. 하지만 제 바람과는 달리 저희 가족에게 검은 먹구름이 드리우기 시작한 건 이때부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아버지가 한국으로 귀국을 하시던 중 비행기 사고로 그만 돌아가시고 만 거예요. 갑작스레 일어난 일이라 앞뒤 사정 알아볼 새도 없이 깊은 슬픔에 빠지고 말았고 그렇게 황망히 보내드려야 했습니다. 시아버지의 49제가 지난 시점부터 시어머니의 태도도 급변하기 시작했어요. 사망신고를 하고 난 뒤 재산 상속과 관련해서 상당히 예민한 태도로 일관하셨고 저희 부부를 벌레 보듯 했거든요. 시아버지는 준비성이 철저하셨던 분이라 언제 죽을지 모른다며 미리 변호사를 선임해 유언장을 작성해 두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49제가 지나고 본가로 변호사가 방문했고 모든 식구들이 있는 데서 유언장 낭독을 했더랬죠. 저희 부부 앞으로 강남의 건물 하나를, 시어머니 앞으로 200평 남짓 되는 고향 땅을 남기셨어요. 예금은 반반씩 나눠 갖기로 했고 그렇게 재산 정리가 끝나나 싶었습니다.
솔직히 돈에 욕심도 없었고 재산을 안 주셔도 상관없어서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재산 정리가 얼추 끝나나 싶었는데 시어머니가 풍기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얘, 바쁘니? 나랑 이야기 좀 하자꾸나.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재산을 다시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너희가 받은 강남 건물 있잖니? 그거랑 내가 가진 시골 땅이랑 바꾸자. 네? 갑자기요? 근데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건 아니고 그이랑 상의를 해봐야 할 문제 같아요. 상의는 무슨 상의야? 몇십 년을 뒷바라지한 나보다 본처 자식들이 중요하다 이건가? 나는 갈 일도 없는 시골 땅이나 줘놓고 너희들은 번듯하게 강남 건물이라니. 저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주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이유는 무슨 이유야? 그딴 깡 시골에 있는 땅 몇 평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인다니? 내가 이놈의 양반 이럴 줄 알았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이한테 이야기해보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 상의 좀 해봐라. 너희한테 나쁠 것도 없잖니. 나야 희성이 한참 예민할 시기고 앞으로 대학 다니고 돈 들어갈 일 많은데 차라리 그 건물 나한테 주고 너희가 시골 땅 가지는 게 서로한테 맞는 일이 아닌가 싶다. 제 재산이 아니니까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그이한테 말해서 알려드릴게요. 아마 그 녀석은 오케이 할 거다. 어차피 대기업 다니면서 월급도 괜찮게 받는데 너희는 큰 돈 들어갈 일도 없고 아이도 없는데 건물은 좀 과하지 싶네. 아무튼 이야기 잘 해봐. 네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식사 챙겨 드시고 계세요. 연락드릴게요. 시어머니는 대놓고 저희 부부가 상속받은 건물과 자신의 땅을 바꾸자고 하시더군요. 저희가 상속받은 건물은 5층짜리 건물이었는데 한 달에 월세로 2천만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게 탐이 나셨는지 시시때때로 저를 불러다 건물 이야기를 하셨어요. 시동생 핑계를 대며 돈 들어갈 일 많다. 이 나이에 일을 할 순 없잖냐면서 온갖 불쌍한 척은 다 하셨죠.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전달하니 어이없어 하면서도 이것저것 생각이 많은가 보더라고요. 저희야 모아둔 돈도 제법 되고 시아버지가 남겨주신 예금도 적잖은 금액이어서 크게 욕심부릴 일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한 끝에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바꾸기로 했어요. 시어머니는 입이 귀에 걸리셨고 변호사를 대동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끔 모든 절차를 다 마쳤습니다. 이때다 싶었는지 시어머니는 온갖 사치를 부리기 시작하셨어요. 한동안은 저희 부부에게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너희 덕분에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겠다라며 좋아하셨죠. 당신 후회 안 해? 후회라니? 재산 문제 때문에 물어보는 거야? 솔직히 우리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싶어서. 어머니가 하도 성하시니까 자기가 하라는 대로 한 거지만 우리야 뭐 벌고 있고 살아가는데 지장 없는데 그깟 건물 하나 없다고 크게 달라질 건 없지. 그리고 대신 땅 받았잖아. 그 땅 어머니 말씀처럼 정말 깡시골에 있던데 잘한 선택인지 모르겠다. 왜 그래? 어차피 욕심도 없었고 어머니 말 맞다나. 희성이 대학 가고 그러면 들어갈 돈도 만만치 않은데 일도 안 하시는 분이 그렇게라도 돈 버셔야지. 우리 진짜 긍정적이다. 그치? 하하하, 내가 봐도 좀 그렇네. 당신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내가 퇴근길에 사갈게. 아니야. 아까 도련님 챙겨드리고 과일이랑 이것저것 먹었더니 속이 좀 더부룩하네. 그럼 소화제 사갈게. 내가 지난번에 다 먹어서 없을 거야. 어휴. 나는 살면서 돈 걱정 안 할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골머리 앓게 될 줄은 몰랐네. 지난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말자. 그 땅이 제 값어치를 하는 날이 오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 그렇게 재산을 다시 한번 마무리하고 보통의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3이라 한참 입시 때문에 바쁜 시동생을 저에게 맡기고 해외며 국내며 안 다니시는 데가 없었습니다. 살아생전 시아버지가 몰던 차를 돌연 폐차시키더니 외제차도 구매하시고 정말 부잣집 사모님이라도 된 것처럼 온몸에 명품을 휘감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시동생도 공부와는 점점 거리가 멀어졌고 점점 사치와 허영심에 물들기 시작했죠. 당연히 시어머니가 뭐든 돈으로 해결하려 하고 이제 여유가 생기니 그걸 본 시동생도 자연스레 그 태도를 배운 겁니다. 가정부까지 고용하셔서
제가 그만큼 시댁에 신경을 덜 써도 되나 싶어서 저도 제 취미 활동을 하기로 했어요.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요리학원도 등록하고 짬짬이 자격증 공부도 하고 조금씩 저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안정이 찾아드니 저희 부부에게도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기 천사가 찾아왔어요. 오랜 시간 시험관 시술도 해가며 많은 기다림의 연속이었는데 갑자기 찾아온 행운에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더 대박인 건 제가 쌍둥이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아이를 가진 기쁨도 잠시, 시어머니는 대놓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셨습니다. 세아가 너 임신했다며 큰애한테 들었다. 네, 어머니. 얼마나 기다리던 일인지 몰라요. 그동안 솔직히 마음 졸이면서 살았는데 이렇게 큰 기쁨이 배로 돌아와서 너무 감격스럽네요. 그렇구나. 나는 일부러 너희가 안 갖는 줄 알았어. 아무튼 그 아이들 낳을 거니? 네? 당연히 낳아야죠.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씀이세요? 아니, 재산 분할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건물을 다시 돌려달라거나 그런 건 아닌가 싶어서. 어머니, 저희를 어떻게 보시고? 아니, 솔직히 그렇잖냐. 내가 희성이 때문에 돈 들어갈 일 많으니 건물이랑 땅이랑 바꾸자 해서 바꾼 건데. 너희도 부모 될 입장에서 아이가 느닷없이 둘씩이나 되니 돈 들어갈 일 많을 거 아니야? 아, 그런 의미셨군요. 저희 그 건물 아니어도 잘 살 자신 있고요. 욕심낼 생각도 없어요. 저희를 뭘로 보시고? 그래? 그럼 각서 하나만 써라. 건물 다시는 탐내지 않겠다고. 그래 줄 수 있지? 어머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축하한다는 말씀도 안 해주시고 다짜고짜 재산 걱정하시는 거 좀 불쾌하네요. 뭐? 불쾌해? 네가 내 입장 돼봐라. 안 그래도 계모라서 시어머니 대접을 제대로 해줬니? 너도 나 은근히 무시했잖아. 네?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언제 그랬다고요? 내가 모를 줄 아니? 너 시도 때도 없이 시댁 와서 고생하는 척하면서 그렇게 하면 재산 많이 물려받겠지 싶었던 거 아니야? 어머니, 진짜 이해가 안 가네요. 제가 그런 속물이었으면 진작에 그러고도 남았겠죠. 저희 부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어머니랑 재산 정리했겠어요? 그냥 무시하고 갖고 있고 말지. 그건 그렇지. 아무튼 각서라도 써야 내가 마음이 편할 것 같다. 참나, 까짓 거 써드릴게요. 대신 어머니도 각서 써주세요. 혹시 알아요? 저희가 그나마 가진 그 땅도 탐내실지? 뭐? 말이면 단줄 아나. 어머니도 방금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이참에 말씀드리자면요. 가정부 고용하셨으니까 이제 제가 살림 안 해도 되는 거죠? 저 아이도 생긴 마당에 태교도 해야 하고 바빠질 것 같거든요. 물론 최소한의 며느리 도리는 하겠습니다. 참나 어이가 없네. 꼴의 며느리라고 생색내긴. 그런 줄 알고 있겠습니다. 그럼 저 가볼게요. 시어머니는 태어날 제 아이들이 본인의 재산을 탐이라도 낼까봐 노심초사하셨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을 들먹거리면서 재산을 운운하는데 얼마나 비겁하고 치졸해 보이던지요. 솔직히 남편 월급 600 이상 벌어오고 저희가 사치를 부리거나 하는 스타일도 아니어서 충분히 생활 가능합니다. 물론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어마어마하다는 건 알지만 그동안 절약하면서 살아왔던 게 있고 모아둔 돈도 있기 때문에 돈 걱정을 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 속물 취급을 당하니 속이 있는 대로 다 상하고 오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시댁에 왕래하고 싶지도 않았고 저도 사람인지라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몇 개월의 시간이 흘렀고 저는 평소와 다름없는 생활을 했어요. 남편에게 혹시 누가 될까 평소 하던 것처럼 시댁도 잘 챙기고 제 몸도 챙기고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하던 가정부가 돌연 일을 그만둬버리는 바람에 또다시 제가 뒤치다꺼리를 해야 했어요. 임신한 몸이라 전처럼 과도한 집안일은 하지 않았지만 상당히 귀찮더군요. 시어머니가 어느 날엔 가족여행을 가야 한다며 짐을 싸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가족여행이라길래 저희가 다 같이 가는 건가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라, 다음 주에 가족 여행 가게 준비 좀 해놓거라. 목록대로 준비 좀 해줄 수 있지? 몸이 무거워서 많은 일을 시키지도 못하고 저 정도는 할 수 있지? 갑자기 무슨 여행이에요? 어디로 가시는데요?
가족여행이라니까 멀리 안 가고 괌에 갔다 오려고 한다. 열흘 정도 쉬다 올 건데 넉넉히 짐을 챙겨다오. 내가 해외는 처음이라서. 네, 어머님. 너무 기대되네요. 가족여행이라니 설레는데요. 너는 집 지켜야지 뭔 헛소리냐? 잡부년이 아직도 주제 파악을 못하니 원. 네? 집을 지키라뇨? 좀 전에 가족여행이라고. 가족여행은 맞지. 언니들이랑 다녀올 거거든. 왜? 뭐가 잘못됐니? 아, 저는 가족여행이라길래 저랑 그이, 어머니랑 도련님인 줄 알았죠. 생각하는 거 하곤. 내가 너희랑 여행을 왜 가니? 각자 알아서 살아도 피곤하구먼. 너희는 너희가 알아서 가라. 네, 그럴게요. 캐리어 어딨는지 알려주시면 조금 이따 가서 살펴볼게요. 너 상당히 찝찝해 보인다. 아니요, 찝찝할 게 뭐가 있어요. 너같이 살림만 하는 애들은 뭘 몰라. 잡부는 집이나 잘 지키고 있는 게 상책이야. 괜히 해외 간다고 나댔다가 국제 미아된다. 아, 네. 어머니 너무 감사해요. 어머니 말씀처럼 잡부는 집 잘 지키고 있을게요. 뭐? 너 반응이 왜 그래? 제가 뭐가요? 어머니 말씀처럼 집 지키고 있겠다는데 뭐가 잘못됐나요? 아, 아니다. 반응이 왜 이래? 그럼 짐은 대충 분류해 드릴 테니까 캐리어에 넣는 건 어머니가 편한 대로 하세요. 뭐 넣었는지 모르는 것보단 그게 낫잖아요. 그래, 그러려무나. 그렇게 시어머니는 저희가 아닌 이모님들과 괌으로 여행을 떠나셨고 저는 찜찜한 기분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며칠을 답답해하며 보내는데 아버님의 유언장을 낭독해 주신 변호사가 저희 부부를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니 누락된 부분이 있어 알려줘야 한다고 그러더군요.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살고 있는 집. 그게 제 집이라는 겁니다. 무슨 소린가 하고 알아보니 저희가 결혼할 당시 시댁도 새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게 지금의 집이었고요. 근데 그 집이 사실은 결혼 선물로 저에게 주실 요령이었는데 이래저래 작은 문제가 생겨 어쩔 수 없이 살게 되신 거였죠.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명의를 다시 제 앞으로 돌려놓으셨고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연히 그 집이 자기 소유인 줄 알았고요. 시어머니가 여행을 다녀와서 이 소식을 접하고는 아니나 다를까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온갖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해대시는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살면서 도움 안 되는 사람 같으니라고. 이 집은 당연히 내 거야. 난 절대 못 준다. 그러니 세아가 네가 내 앞으로 명의 돌려. 이미 법적 절차 마무리됐다는데 무슨 근거로 어머니 명의로 돌려요? 내가 너 먹여주고 재워주고 네 아버지 뒷수발 들어준 대가라고 생각하면 되지. 진짜 어이가 없구나. 이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네요. 집사람 의견이 중요한 것 같은데. 얘, 너는 왜 아무 말이 없니? 내 말대로 내일 당장 명의부터 바꿔라. 이게 말이 되는 경우니? 말이 안 되는 경우죠. 특히 어머니요. 뭐? 지금 뭐라고 했니? 어머니가 문제라고요. 아버님이 저 주신 건데 아무런 대가도 없이 제가 왜 명의 이전을 해드려요? 건물이랑 땅 바꿔드렸던 것처럼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지. 제가 왜 손해보는 짓을 해야 하죠? 너 지금 눈 커다랗게 뜨고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거니? 대드는 게 아니라 할 말 하는 거예요. 그동안 없이 시집와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하나 다 살펴드리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럴 이유 없네요. 저도 제 새끼 품어보니 알 것 같아요. 어머니랑 어머니 자식만 가족이에요? 내가 널 가족 취급 안 해줬다. 이거냐? 언제는 하셨어요? 지난번에 저한테 잡부년이라고 하셨죠? 아무렇지 않게 그런 말씀 하시는 거면 평소에 절 어떻게 생각했는지 잘 알겠네요. 잠깐. 지금 뭐라고 했어? 잡부년? 어머니, 지금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 잡부년 보고 잡부년이라는데 뭐가 잘못됐냐? 없이 시집 왔으면 몸으로 때워야지. 넌 당연하게 한 일 가지고 왜 생색이야? 당신 지금까지 이런 취급받으면서 나한테 아무런 내색 안 한 거야? 아니야, 자기야. 자기가 화낼 필요 없어. 진정해. 나도 소중해서 함부로 못하는 당신을 어머니가 뭔데 잡부 취급을 하는데? 고마워해야 하는 건 어머니예요.
이 사람이 어머니랑 희성이한테 못한 게 뭐가 있어요? 이제 말도 안 되는 그 억지 그만 부리세요. 재산 정리 다 끝난 마당에 왜 그러세요? 너 지금 말 다 했냐? 이래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는데 그때 보육원에 확 보내버릴 걸 그랬어.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와, 가족이길 포기하시는 거네요. 어머니, 지금 당장 나가주세요. 저 집주인으로서 권리 행세를 좀 해야겠네요. 너 이거 갑질이야. 알아?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너 내가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한번 해보세요. 저도 당하고만은 있지 않을 거니까요.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에게 퇴거 요청을 했지만 시어머니는 막무가내로 버티기 시작하셨습니다. 솔직히 그깟 집이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었는데 그동안 받았던 서름이 한 번에 터지면서 돌이킬 수 없겠더라고요. 법정 공방까지 간 뒤에야 시어머니는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시아버지가 준 집을 함부로 팔거나 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놨고요. 시어머니는 시동생과 주택 하나를 얻어 그리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렇게 서로 인연을 끊게 되었고 저희는 건강한 남매를 출산했어요. 남편이나 제 속도 말이 아니었지만 이게 저희의 운명이겠거니 생각하면서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남편이 제주지사로 발령이 났어요. 행운은 한 번에 찾아온다고 했나요? 시아버지가 남겨주신 시골 땅이 호텔 부지로 개발이 되면서 20억에 가까운 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재산을 정리한 뒤 아예 제주도에 터를 잡고 살기로 결심했고 넓은 마당에 딸린 주택을 구매해서 이사했어요. 그렇게 시댁과 완전히 인연을 끊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들과 남편 뒷바라지하며 잘 살아오고 있고요. 아이들이 조금만 더 크면 작은 식당을 하나 운영해 볼 생각입니다. 제 버릇 어디 가서 남 못 준다고 그동안 살림해왔던 실력을 되살려 작은 밥집을 운영할 예정이거든요. 지금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무얼 하고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관심도 없거니와 알고 싶지도 않거든요. 앞으로도 우리 네 식구 행복하고 즐겁게 잘 지낼 겁니다. 저희 가족 응원해 주실 거죠? 제 사연은 여기까지고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개떡 같은 시어머니 만나지 말고 좋은 시부모님 만나 행복하게 사세요.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